윤칼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한 말씀 드린다면은 저 윤창중은 정말 일관된 논조 속에서 칼럼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이익이라는 그 잣대, 또 어떻게 대한민국이 처신을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어떤 사유체계를 갖고 북한의 폐기 문제를 포함해서 이 한반도 안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느냐. 그 보수주의자의 그 일관된 안목, 일관된 논조를 유지해왔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로 폭풍이 몰아치는 그 들판에서 때로는 그 홀로 그 외롭게 주장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혹이 되어서 혹세무민, 곡학아세로 넘어갈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참 그야말로 역주행하는 그런 논조를 펼 때는 저 스스로도 참 외롭기도 하고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또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께서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관된 논조를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팩트, 사실을 기반으로, 그리고 미국의 흐름,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론의 흐름, 그것을 매일매일 참 매순간 체크하면서 또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어떤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런 주장을 어떻게 우리가 트럼프에게 전달해야만 대한민국을 걸고 대도박을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트럼프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에 집중하면서 칼럼을 해왔습니다. 저 윤창중은 오늘 이 시점, 싱가포르 회담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도 여러분에게 설파한 저의 칼럼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많은 애독, 윤창중 칼럼 세상을 애독해 주시고 참 시청을 열렬히 열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칼럼 제목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재물이 되지 않기 바라는 5가지라는 주제로
칼럼을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칼럼 제목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재물이 되지 않기 바라는 5가지,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일 줄 모르겠습니다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압박할 때에 당시 청와대 비서실의 외교안보특보인 한병춘 박사가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이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칼럼을 썼던, 그래서 미국 여론 주도층에 엄청난 그러한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병춘 박사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정권 초반에 비서실장을 하시다가 아웅산 테러에서 희생당하신 분이죠.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칼럼, 왜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하는가라는 칼럼이 당시 미국의 여론 주도층에 심금을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한병춘 대사의 차제분이 지금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을 하고 계시는 함재봉 박사죠. 참고로 말이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이 보수 우파가 어떤 것이 북핵 폐기라는 이름의 재물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보는 칼럼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회담에 앞서서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대원칙이 과연 뭐냐. 북핵 폐기를 위해서 북한의 체제 보장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명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을 그야말로 재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북핵 폐기라는 명분 속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들어주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을 재물로 삼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회담에 임해야 된다. 그동안 북핵 폐기를 둘러싼 논쟁에서 말이죠. 정말 잘못된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북한이 핵폐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미국이 적대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같은 북핵을 개발한 북한의 원죄를 없애야 된다. 이것보다는 북한의 핵폐기 대가를 미국이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방 세계가. 그러기 위해서 마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그 체제 보장 약속,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약속을 미국이 들어주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어느새 마치 당연한 전제 조건처럼 당연한 가설처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현상. 이건 절대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명심해야 한다 이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이것을 폐기하는 거. 이 폐기하는 것의 대가로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를 포함해가지고 안보 이익을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을 맞바꾸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냐 하면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거죠. 미국의 대다수 압도적인 숫자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핵폐기 약속을 하긴 할 것이다 이거죠.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서로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만큼 지금 이미 발을 디딘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핵 폐기를 하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은 있을 거지만 또다시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선언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지연작전을 쓰면서 계속 핵폐기를 하지 않고 그에 반해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 이른바 문재인이가 말하는 적대관계 청산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준 그 체제 보장 문제. 바꿔 말하면 한미 동맹만 결정적으로 파괴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파탄낼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극히 염려하고 극히 걱정하고 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서 회담에 임해야 된다. 그죠? 김정은은 세계 최강의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금 만나기 전에 이미 대성공을 터뜨렸습니다. 그야말로 정상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이미 굳히는데 대성공을 터뜨렸다.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이 정도에서 물러나도 괜찮다는 생각을 만에 하나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결코 지키지 않을, 지킬 수도 없는 이른바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식 표현으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하고 대신 한미 동맹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보장책을 얻게 된다면 트럼프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극히 정상국가의 최고 통치권자 트럼프 대통령과 빅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최고 통수권자, 정상적인
정치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고, 또 북핵 폐기를 사실상 하지 않고 그렇게 않으면서 세 번째로 한미 동맹 체제를 무너뜨리는 들을 수 있는 보상책을 얻게 된다면 세계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전략가, 협상가로 김정은이가 기록되는 정말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현상,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완전히 대패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 될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걸어버린 문재인의 대도박이 거대하게 실패하게 된다. 문재인 씨가 역사의 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2년, 3년, 짧게는 또는 5년, 10년 안에 사실상 연방제 통일로 감으로써 공산화, 그러니까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정말 평화적 방법의 통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연방제로 통일이 되든 그게 평화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건 공산화를 의미하는 건 틀림없는 것이고, 또 만약에 북한이 무력으로 공산화할 가능성, 그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정말 착잡한 심정이죠. 핵폐기 선언,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핵폐기 선언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핵폐기 합의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가 결정적으로 견고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계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다시 말해서 한미 동맹이 본격적으로 와해의 터널을 향해 질주하는 그 터널의 입구가 될 가능성, 이걸 지금 대단히 걱정하고 있다 이거죠. 대단히. 이게 바로 보수 우파,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지배적인 견해다. 압도적인 견해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서 싱가포르 회담에 임해야 된다. 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한미 동맹이 본격적으로 와해하는 그러한 터널의 입구가 만약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참 어처구니 없이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참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보수파를 포함해 가지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이 운명, 그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그 국민들의 그 걱정, 바꿔 말하면 싱가포르 회담에서 결코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 5가지를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이죠. 김정은과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 소위 말하는 CVID에 합의하고 서명을 한다 해도, 또는 이걸 언론 공동 발표문 Press Joint Statement라는 것으로
발표하고 서명하고 발표한다 해도 사실상 북핵은 폐기되지 않고 미국에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정도만 그 미국으로 실어 나르는 그러한 쇼, 그러한 갈라 쇼에 그치고 실제적으로는 1953년 10월부터 65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온 한미 동맹을 형해화하는 그 뼈대만, 뼈 정도만 남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ICBM,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그 핵무기, 북한의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ICBM 정도만 명확하게 합의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그냥 말의 성찬으로 끝이 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만을 와해시키는 그러한 출발점, 그러한 입구가 되는 거,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포스트, 그러한 트럼프의 노선에 따라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저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정말 큰일이죠. 그냥 미봉으로, 만약 트럼프가 이런 미봉에 합의할 경우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대해 종잡을 수 없는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은 명심하시고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건 무슨 캐묵은 반미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저 윤창중은 미국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지원할 그러한 입장인 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미봉으로 북핵 폐기 문제를 미봉으로 발라버리고 미국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는 ICBM 정도를 미국에 실어가지고 폐기 쇼를 벌이는 그 정도에 그치게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CVID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물론이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 타임테이블, 다시 말해 그리고 행동 그 테이블, 구체적인 행동 계획. 지난번에 미 하원이 정한 북한 핵 기준선 법안, 그리고 미국 상원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방 수권 법안 그대로 반영된 합의가 나와야지, 두루뭉실하게 합의한다면 트럼프가 김정은의 선전전에 넘어간 그 공허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핵 및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폐기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주한미군 완전 철수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 가능성, 이것을 지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그 일각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주한미군 완전 철수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 가능성, 이걸 대한민국 국민은 극히 경계하고 있다. 이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김일성 시대부터 주장해온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그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그 압축적인 용어에는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수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미국과 북한의 의제를 둘러싼 실무 협상에서 틀림없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 구체적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깊이 있게 광범위하게 미국과 북한이 논의했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논의 자체만 해도 엄청난 성과인 거죠. 완전히 성역화했던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라고 성역화했던 것을 지금 미국이 북한과 논의했다고 저는 아주 100% 추론합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 아니냐. 뉴욕타임스에서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로 하여금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좀 지났죠. 지난달 5월 3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그런데 당장 이 양국, 한미 양국이 부인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 차례 이 부정적인 언사를 쏟아낸 그런 기록이 있죠. 한국의 국경에 2만 8천 명의 훌륭한 미군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무엇을 받았나? 정말 이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 한반도를 지켜왔다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에게는 참으로 많은 걱정을 안겨준 그 대선 때 발언이었죠. 이게 만약에 이번에 그 주한미군 완전 철수, 부분 철수도 아니고 완전 철수죠. 그것을 북핵 폐기 카드와 빅딜을 하게 된다면 이건 차라리 북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사는 편이 낫다. 이게 저 윤창중 칼럼사랑 윤칼세의 일관된 논지인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바에는 차라리 북핵을 폐기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종국에는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 윤창중 칼럼사랑 윤칼세의 확고부동한 논조죠. 우리는 그걸 관철해야 됩니다. 어림없는 소리죠. 세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제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뭐냐? 이른바 종전선언에 서명할 가능성인 거죠. 대한민국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정작 6.25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빠진 상태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종전선언에 서명한다. 이건 완전히 이 대한민국 안보의, 이게 첫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의 대표성이 배제된 거다. 이건 형식 논리상 또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건 엄청난 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무장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건 100% 거의 100%다. 만약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평화협정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생겨난다.
만약에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민국 좌파와 이 문재인 정권을 포함한 대한민국 좌파와 이 나팔수 언론들이 한반도의 전쟁이 사라졌다고 말이죠. 완전히 국민을 또 한 번 현혹시키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현실 아닙니까? 만약에 종전선언에 합의하게 되면 이것이 곧바로 이 북핵 폐기는 완전히 이제 딴 문제가 되고, 대한민국 좌파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북핵 폐기 문제는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그냥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지금 가설 중에 하나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가설처럼 굳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은 이게 마치 무슨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대통령 특보 문정인이가 바라는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 소멸로 이어져 가지고 철군으로 간다. 철군으로. 그럼 뭐야. 이건 뭐 완전히 공산화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보수신문에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 않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신문이 있는 거예요. 명색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죠. 전문가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죠. 어떻게 평화협정이 맺어졌는데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무역에서도 적자를 보고 또 주한미군까지 우리 돈으로 주둔시켜야 되느냐라고 이 불평하는 그러한 엄연한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그건 주한미군은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감축하거나 철군하거나 그리고 한미연합선은 당연히 소멸되는 거죠. 바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형시키는데 서명하는 것과 같다. 이분 이야기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핵 역량과 막대한 병력을 갖춘 북한이 비무장지대 앞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떠나고 남북한 사이에 가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은 이념 침투나 군사 공격을 통해 한국을 접수할 것이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명심하고 싱가포르 회담에 임해야 한다 이거죠. 오직 힘을 통해서만 당사국들을 화해의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 미국이나 한국의 누구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군이 비핵화와 동시에 훨씬 북쪽으로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 분열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이건 뭐냐. 종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곧바로 제2의 월남이 되는 코스에 접어들게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지만 북한 핵폐기를 쫓다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게 하는 것.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인류에 대한 죄악이죠. 이것은 미국의 지성과 양심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처사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인권 참상에 대한 이 문제 제기 그 수준은 북핵 폐기 요구 수준 정도 인권 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어야, 그리고 이를 반드시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북핵 폐기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그 처참한 인권 참상을 눈감아 준다면 미국은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리더십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다섯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체제 보장이라는 이름의 당근을 주기 위해서 섣불리 대북 제재 압박을 해제할 경우 그거야말로 불가역적 패착, 돌이킬 수 없는 irreversible한 패착이 될 것임을 경계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핵폐기로 유인하기 위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대북 지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죠. 유인책으로. 그렇지만 냉정히 우리가 볼 때에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과연 경제 발전을 이룬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의 비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딜레마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 북한핵을 폐기해야 되는 딜레마가,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핵을 폐기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북한의 독재 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서 대북 제재 압박을 완화하는 것, 해제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역적 패착이다. 지금 말만 나왔는데도 중국 국경에서는 북중 간 물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만약에 대북 제재 압박을 해제한다는 공동선언이, 공개선언이 나온다면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다시 그런데 북한이 핵폐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제재를 가한다? 여기에 참가할 나라는 대한민국, 문재인의 대한민국도 아마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진 중에 린지 그레이엄이라고, 제가 몇 차례 소개한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 이 양반은 트럼프와 소통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공화당 의원인데, 이 양반이 미국의 ABC 방송의 This Week라는 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북한에 대해 평화 아니면 전쟁이라는 두 가지 선택 방안만 남아있다.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가지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검증할 수 있게 폐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것을 나도 지지한다 그랬어요. 내가 공화당이지만. 그래서 이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은 외교가 실패할 경우, 이번 싱가포르 회담이 실패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반드시 싱가포르 회담이다, 또는 트럼프가 말하는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
뭐 백악관으로 김 누굽니까? 김정은을 초청하는 거. 그것까지를 뭐 한계로 이게 명확하게 박은 건 아니지만 미국이 외교가 실패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는 뭐냐? 무력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무력 사용을 미국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고 해서 과연 어느 누가 전쟁을 바라겠습니까? 어느 누가 평화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5가지의 염려와 우려를 전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핵폐기를 이뤄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적극적인 선의를 전폭 신뢰하고 전폭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5가지 염려와 우려를 반드시 싱가포르 회담에서 말끔히 씻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